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보시는 비디오는 리트코드 문제 푸는 것에 관한 비디오가 아니고 시스템 디자인에 이제 관한 비디오입니다. 어, 제가 번역한 책 중에 하나로 그 가상 면접 사례로 배우는 대규모 시스템 설계 기초 2권이 있는데 뭐 1권도 제가 번역하긴 했습니다. 근데 이거를 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 뭔가 생소한 개념이 등장해서 그때부터 진도가 잘 안 나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생소한 개념들을 조금 소개해드리는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그런 일련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. 기존 서적이나 이제 아니면 이 책을 원래 쓰셨던 원작자분 사이에 뭐 저작권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책 내용을 광범위하게 뭐 다시 설명한다든가 뭐 그렇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권의 챕터 4에 나오는 그 분산 메시지 큐에 등장하는 이제 개념 중에 하나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그 컨슈머 그룹이라는 이제 개념입니다. 사실은 이 책에서 이 사장을 읽어보시면 이 사장에 나오는 개념들이 사실은 어디서 이제 먼저 도입된 건지 뭐 이런 내용이 어, 자세하게 설명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시겠거니 하고 가정하듯이 이제 써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. 그 첫 번째가 이제 컨슈머 그룹인데요. 보통 이제 우리가 메시지 큐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잘 알죠. 뭐 메시지 큐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퍼블리셔.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를 계속 발행하는 주체가 뭐 메시지 큐에다가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이제 컨슈머가 그 발행된 메시지를 새로운 메시지가 발행됐다는 사실을 감지하면 이제 꺼내가는 구조인데, 이 메시지 큐에서 특징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통 대부분의 엔지니어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이제 토픽이라는 게 있죠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토픽이라는 거는 서브스크립션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뭐 사실 발행과 서브스크립션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뭐 구독자 입장에서는 뭐 메시지 큐를 전체를 다 그 서브스크립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거기에 뭐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메시지들이 들어갈 텐데 그 중에서 관심 있는 그 메시지만 내가 구독하고 싶다, 읽고 싶다. 뭐 이게 당연한 요구겠죠.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구독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캡처링하는 메시지 큐 개념이 이제 토픽인 거죠.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끝나면 뭐 좋을 텐데 카프카 같은 이제 메시지 스트리밍 시스템을 보면 그 개념을 또 좀 세분화해서 뭐 규모 확장이나 이런 거를 고려했었을 때 유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개념을 추가로 도입해 놓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컨슈머 그룹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요.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제 카프카 쪽에서나 이제 나온 개념이에요.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떤 형태로 이제 구현된 건지를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죠. 어, 일단 아까 전에 토픽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이 토픽이라는 거는 그 뭐 일단 카프카 쪽 개념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. 지금 보면 하나의 토픽 안에는 이제 지금 이 그림에는 제가 이렇게 컨셉추얼리 네 개의 파티션을 만들어 놨죠. 이 파티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게 그 피포라는 특성, 그러니까 선입선출이라는 그 원칙이 강제되는 그 물리적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저 파티션 안에 그
들어간 메시지는 무조건 들어간 순서대로 끄집어낼 수 있게 된다. 라는 거죠. 그런 특성이 저 파티션 안에서는 보장이 되게 돼요. 그런 어떤 물리적인 단위. 이게 파티션입니다. 그러면 이제 내가 메시지를 발행할 때 어떤 파티션에 들어갈 거냐. 이거는 이제 별도 지정을 안 하면 랜덤하게 들어가게 되고,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파티션을 어느 파티션에 들어갈지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어떤 키 값을 주면 그 키 값을 가지고 이제 카프카가 파티션을 정하게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나는 이 파티션에 들어가겠다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발행 주체가 결정해서 이제 할 수 있고요.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 파티션 안에서는 그 선입선출이라는 그 규칙, 다시 말해서 메시지가 들어간 순서대로 나중에 끄집어내지게 된다라는 게 그 안에서는 보장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럼 이제 보통 이제 거기까지는 뭐 이해가 쉽게 되실 거예요. 뭐 그렇게 구현했다. 뭐 이런 거에 가까운 내용이니까요. 근데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를 이제 놓고 보면, 그러면 이제 메시지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, 그러면은 나는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나는 그냥 토픽 안에 있는 메시지를 내가 끄집어내기만 할 거야. 보통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, 이제 카프카에서는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죠. 그거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이 컨슈머 그룹인데,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보통 컨슈머밖에 없잖아요. 나는 그냥 토픽을 구독할 거야. 뭐 그냥 그러고 땡인데, 카프카에서는 내가 이 토픽 중에 뭐 어떤 파티션을 구독할 거야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,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면, 컨슈머 그룹 자체는 이제 어떤 토픽에 할당되는 거고, 그러니까 컨슈머 그룹과 토픽 사이에는 구독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, 컨슈머와 파티션 사이에도 또 이제 구독 관계가 이렇게 계층적으로 설정되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러니까 뭐 말이 좀 이상한데, 컨슈머 그룹은 어떤 하나의 토픽을 구독하는 어떤 그런 주체예요. 지금 그림을 이제 보시면 컨슈머 그룹, 오른쪽에 회색 다이어그램으로 보인 컨슈머 그룹은 이 토픽 하나를 구독하는 이제 주체죠.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개의 컨슈머를 만든 다음에 각각의 컨슈머가, 그럼 나는 이 파티션을 읽을 거야. 나는 이 파티션을 읽을 거야. 나는 이 파티션을 읽을 거야. 라는 거를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유의할 거는, 하나의 컨슈머는 여러 개의 파티션을 구독할 수 있어요. 여기 지금 요 컨슈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파티션을 구독하고 있죠. 요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컨슈머 두 개가, 서로 다른 컨슈머 두 개가 동일한 파티션을 구독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컨슈머 그룹 안에서는,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파티션이 피포 특성이 구현되는 물리적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들어간 대로 나온다. 그러면 이 각각의 컨슈머는 그러니까 하나의 파티션을 구독하는 여러 개의 컨슈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읽는 순서상에서는 항상 특정 컨슈머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파티션을 읽는 컨슈머는 하나만 있도록 보장되기 때문에 이 컨슈머 그룹 관점에서 보면 이 회색 파티션에 읽는 메시지를 읽는 순서는 언제나 디터미니스틱하게 먼저 들어간 애가 먼저 나오도록 보장이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? 가령 이제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. 이 파티션을 읽는 컨슈머가 두 개가 있었다고 해봐요. 근데 하필이면 이 컨슈머는 좀 뭔가 커패서티가 그러니까 이 두 컨슈머가 읽는 속도가 뭐 어떨 때는 요게 좀 빨리 읽다가 어떨 때는 얘가 좀 빨리 읽다가 이렇다고 해봅시다. 그러면은 이 컨슈머 그룹 이 입장에서는 그냥 이 파티션에 있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속도가 중구난방인 거죠. 뭐 어떨 때는 얘가 읽고 난 다음에 그 읽은 거를 뭐 어디다 쓴다고 해보죠. 그러면 어떤 메시지는
일단 이 두 개가 그 서로 다른 속도로 이제 그 읽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읽어간 다음에 어딘다 기록한다고 그러면 뭐 어떨 때는 이 순서로 기록되고 어떨 때는 저 순서로 기록되고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얘네들 둘이 어딘가에다가 그 프로세싱 결과를 기록한다고 그러면 뭐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파티션은 그 두 개의 컨슈머가 읽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컨슈머 그룹 안에서는 그렇죠. 물론 컨슈머 그룹이 다르면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. 그거는 이제 각 컨슈머 그룹 각각은 보통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을 레프리젠테이션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피포 특성이 그 보장되어야만 하는 단위는 보통 하나의 컨슈머 그룹 안으로 제한이 되고, 컨슈머 그룹 여러 개가 뭐 같은 토픽을 구독한다?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서로 다른 컨트롤 그룹, 컨슈머 그룹 사이에는 뭐 어떤 순서로 읽어가든지 뭐 그건 딱히 상관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컨슈머 그룹, 그 하나의 컨슈머 그룹 안에서 컨슈머가 서로 다른 컨슈머들이 하나의 파티션에 대해서 구독 관계를 설정할 수는 없다. 라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. 그거를 이제 좀 알아야 되고요. 그래서 한 파티션을 서로 다른 같은 컨슈머 그룹 내의 여러 컨슈머가 소비할 수는 없다.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되고요. 그런데 그럼 뭐 그것까지는 알겠는데, 그렇다고 해도 뭐 굳이 이렇게 컨슈머 그룹을 만들어서 그 뭔가를 해야 되는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? 뭐 그걸 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, 그거를 이제 보시면 가령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컨슈머가 파티션 두 개를 이제 동시에 처리하도록 돼 있거든요. 근데 이렇게 좀 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뭐 특정 파티션을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든지,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개만 돌리면 충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컨슈머를 더 만들어서 서로 각자 담당하는 파티션 수를 조금 줄이면 내가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.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그림에서처럼 컨슈머를 이제 늘리는 거죠. 그래서 컨슈머 그룹 안에 컨슈머를 추가할 때마다 이 컨슈머 쪽 그의 처리 능력이 확장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앞선 그림과 달리 이 그림에서는 이제 컨슈머가 하나 추가가 됐고, 그래서 파티션과 컨슈머 사이의 1대1 소비 관계가 지금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. 그러면은 뭐 사실은 각자가 이제 데디케이티드 파티션만 소비하면 되기 때문에 뭐 뭔가 처리 능력, 뭐 물론 이제 각 파티션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, 적어도 이제 그 앞선 그림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속도로 특히 그 지금 이제 요 파티션, 이 보셨던 이 그 마지막 파티션 그 두 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지막 파티션 이제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처리 능력이 개선됐다?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거죠. 뭐 이거보다는 확실히 낫겠죠. 근데 이제 유의해야 될 게, 그럼 그 상태에서 처리 능력을 늘리겠다고 이제 컨슈머를 하나 더 추가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? 근데 이제 카프카 같은 시스템에서 요거는 안 되거든요.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제 때문에 그 얘가 어떤 파티션을 중복 구독한다든지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요렇게 추가된 애는 사실은 이제 괜히 추가한 게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얘는 자기가 구독할 파티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. 그래서 어떤 컨슈머 그룹 안에 생성된 그 컨슈머의 개수는 그 한 토픽에 존재하는 파티션의 개수를 넘어설 수 없다. 이런 제약도 존재하게 됩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컨슈머 그룹의 이제 개념이고요. 그러면 이제 요약해 보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뭐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? 토픽 안에는 여러 파티션이 존재할 수 있다. 파티션은
피포 특성이 보장되는 단위다. 그 특성이 고스란히 한 컨슈머 그룹 안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컨슈머 그룹 안에 하나 이상의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컨슈머가 동일한 파티션을 구독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. 예, 그런 제약 조건이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하나의 컨슈머 그룹에 생성할 수 있는 컨슈머의 개수는 컨슈머 그룹이 구독하는 토픽의 파티션 개수를 넘어설 수 없다. 예, 이런 컨셉추얼리 제약이 있다. 라는 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요거를 아마 이해를 하시면 그 4장에 분산 메시지 큐에서 그 119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오는 그 컨슈머 그룹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기에는 뭐 그렇게 큰 애로사항은 없지 않으실까?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비디오 시스템 디자인 첫 번째 시간 컨슈머 그룹이었습니다.